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부산과 대구에서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과 대구에 계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고요.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언제 오냐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차차 계속 준비해서 갈 거니까요. 다들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면은 살짝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양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조정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특히나 나스닥 쪽에 조정이 조금은 두드러지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빠졌다라고 하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주 또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형주들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또 다시 커지다 보니까 상승을 조금 멈춰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살짝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조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매수 기회를 조금 노려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돌파하고 지지 반등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빠질 가능성에서는 내려가면 아싸 땡큐 하는 느낌으로 잡으면 되고요. 만약에 돌파가 일어나면은 아쉽지만 그 다음 하락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많이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경제가 좋다면은 사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경제가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상 조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다른 국가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경제가 괜찮으면은 우리나라도 다 괜찮고 다른 국가들도 괜찮은 게 맞는가 했을 때는요, 사실 미국의 화폐 달러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환율이 또 상승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 경제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 금리가 여전히 가파르게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놓여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살짝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월은 있을 수 있는 그 조정을 조금은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수급도 굉장히 꼬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살짝은 매도세로 꺾였다. 기관 같은 경우는 미리 일찌감치부터 꺾였다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매수세가 꺾이게 된다면은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 조심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는 꽤나 많은 편입니다. 오늘 상한가는 4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12개 종목이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금융 관련주 쪽으로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 관련주, 기술주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를 잡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SSR인데요. 최근에 이상급등이었죠. 이유 없이 정말로 이유 없이 야금야금 올라가던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갔던 것을 3일 만에 다 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 따라잡으시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 유엔젤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예전에 SKT가 AI 서비스를 곧 나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유엔젤이 급등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고객사로 SKT를 두고 있거든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 팽수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 솔루션이라던가 EBS 관련해가지고 그런 관련 서비스를 제시를 하고 있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의 누구 케어콜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AI 관련주로 엮이게 만들면서 상승했고요. 최근에 이제 구글 AI 챗봇 바드라고 하는 것을 출시한다라는 계획에 상한가에 들어간 것이 좀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챗봇, GPT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엔젤처럼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옆으로 갔던 그런 기업들이 특히나 품절주들이 또 이렇게 그런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챗봇이라든가 AI 관련주들은요, 아직까지 테마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가 계속 이렇게 조금 잔향처럼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왔던 종목이 뭐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챙기기에는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또 챗봇 관련주라든가 AI 관련주에 조금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타성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이런 단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막차일 수 있잖아요. 그 제일 고점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손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점이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타는 이게 고점이든 아니든 내가 생각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빠지게 되면은 고점일 수도 있으니 그냥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주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나 그런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조금 단타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런 시장에서 괜히 물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엔젤은 그런 상태로 올라왔는데 흐름만 봤을 때는 뭐 좀 더 갈 것 같아요. 한 7, 8천 원대 이상 9천 원까지도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홀딩 하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가져가셔가지고 한 7, 8천 원대부터는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상급등 현상으로 얘가 품절주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만 몇천 원대 이상까지 이렇게 폭등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솔직히 운이 좋으면 수익을 내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저기까지는 예상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린드먼 아시아가 급등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은 지금 당장에 린드먼 아시아가 뭐 주가가 올라온 뉴스를 찾아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요 기업은 예전부터 A-프로젠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뉴스가 나온 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주식수가 1,3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주가 묶여있다는 점을 생각 한번 해봤을 때 벤처 투자사이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했던 지분이 좀 부각이 되어서 상승을 한 것은 아닌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품절주다 보니까 단순히 매수세가 몰려 들어가면서 그냥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만약에 품절주가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장 내일 갑자기 이렇게 내려 꽂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품절주들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만 보더라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장중에 시세 냈다가 한 번에 훅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이 안 끝났는데 장 끝나기 전에 얘가 갑자기 이상 급락 현상으로 밑으로 쏟아져 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뉴스는 영업이익이 뭐 30억 원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일단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지만 흑자가 났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온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이 돼야 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어떤 뉴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은 일단 6, 7천 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 달고 갑자기 한순간에 훅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하시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 종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나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급등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AI 관련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기술을 뭐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챗봇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구글 바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얘는 이제 VR, AR 테마로도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가지고 사실 지금 시세를 낼 수 있는 뭐 최적의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뭐 특출나게 뭐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점, 그리고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그리고 AI 이런 쪽들을 제공한다라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의 상승은 뭐 테마에 잘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 올라왔다 생각을 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품절주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식수가 적다라는 게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품절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요, 주식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적은 매수세로도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컵을 생각했을 때요, 대접에다가 물을 받거나 하면은 오랫동안 받아야 되잖아요. 같은 양을 받더라도 물 수위는 얼마 올라오진 않는데 굉장히 물을 많이 받아야지 수위가 올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좁은 유리병이라든가 호리병 같은 그런 건 어때요? 물을 조금 부었을 때 입구가 좁거나 주둥이가 좀 좁거나 이렇게 통이 얇으면은 그만큼 물 수위가 적은 물에도 위로 확 올라갈 수 있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품절주는 주식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만 싹 몰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갑자기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로서도 갖고 놀기 좋고,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빠른 매집을 해서 살짝 들어올려 가지고 단기 차익을 노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아주 뭐 간식거리와 같은 그런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그 주가를 급등시켜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수작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 품절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챗봇 관련주 전 투자하는 건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라든가 AI, 인공지능 이런 관련주에 지금까지 주가가 별로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좀 대기업 중에서 좀 튼튼한 기업들 중에서 약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모멘텀을 찾아서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긴다라는 개념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약간 테마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주챔쇼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 뭐 며칠 안에 사가지고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벌써부터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경계해라라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쉽게 경계가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품절주 급등 나오는 거에 따라 붙지 마시고 지금 챗봇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련주가 움직이네, 그러면 그런 관련주 중에서 시세를 안 낸 종목을 찾아가지고 내가 미리 사놔야 되겠다, 약간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라고 하는 기업이 또 급등이 나와 있는데요. 요건 이제는 상장 첫날 급등이 나와 있는 거죠. 이 기업도 사실상 뭐 좋은 기업일까라고 한다면은 정보가 부족하죠. 요즘에 특징이 상장 처음에 이제 이 기업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뭐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이런 데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뭐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최근에 이제 상장주들, 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던가 물적 분할을 한 기업들, 인적 분할을 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이제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따상을 날아가고 시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 종목도 상승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 종목도 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상장주가 불패다, 상장주가 요즘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려 들어가서 이렇게 첫날부터 상장 첫날 그냥 급등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그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주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가지고 놀 수 있는 시세 차익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허구한 날 10,000원이면은, 그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허구한 날 평생 10,000원이면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손실 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 움직였을 때 어쨌든 그 움직일 때 수익 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고 손실 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 한번 해본다면 요 종목도 사실은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반대로 변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고점을 잘못 잡게 된다면은 손실 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점은 조심하셔가지고 저는 이왕이면 아무것도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는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종목을 보니까 뭐 네 종목 모두 품절주의 특성을 갖고 있죠. 주식수가 그렇게 뭐 풍부하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요즘 이렇게 품절주가 많이 급등 나오는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요, 품절주는 한번 물리게 되면요 탈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일같이 보고 있을 수 있는 그 매일이라는 게 뭐 하루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품절주는 매도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절주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품절주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약간 들뜨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주가를 막 변동시켜가지고 급등 나와버리고 야 이래도 안 사 하는 그런 느낌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빠지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지금 나오는 급등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테마는 좋은 게 많잖아요. 빅데이터라던가 AI라던가 또는 로봇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뭐 특히나 또 NFT 관련주, 뭐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에 관심을 좀 두시고 그런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만약 그런 종목 내가 갖고 있다면은 시장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고 또는 시장이 빠졌을 때 신규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해 놓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